자, 시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펴시고요. 로그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50문항이 나가는데요. 그 50문항은 뭐에 대한 50문항이냐면 공통사 1, 처음부터 대수, 지금 배운 데까지 전체 전범위로 해가지고 거기서 무작위로 랜덤 돌려서 50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여러분들은 이제 단원을 초월하고 학년을 초월하고 쌓여서 하는 그거에 대해 적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점점 누적으로 숙제가 나가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자, 이번에 나가는 숙제는 빠른 정답지를 드릴 테니 그래서 채점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오늘 해온 숙제 있죠? 그거 오답 고친 다음에 질문을 좀 하시면 되겠다. 다음 시간 1교시에는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로그 함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의 시작은 지수를 갖다가 만들다가 나왔다고 했죠? 자, 로그 함수, 지수 함수랑 비교했을 때 봐봐. 지수 함수가 y는 a의 x제곱이라는 게 있었잖아. 이게 지수 함수였어. 지수 함수 기본형. 근데 로그 함수가 어떻게 하다 나왔냐면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지나갈게. 뭐냐면 지수 함수에 내가 역함수를 구해보려고 한 거야. 역함수. 한지호 대답을 해봐. 이제 지난번에 알려줬으니까. 역함수라는 말을 딱 들으면 세 가지로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역함수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세 가지로 답을 하셨어요. 자, 첫 번째. 함수 그림? 함수 그림에서 화살표를 받은 걸 그대로 반대로 쏴주는 거라고 했지? 그치? 받은 그 방향 반대로 온대로 다시 쏘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역함수. 또 두 번째는 그래프에서 역표 넘어가자. 박종범 씨. 이어서 가보시죠. 역함수라는 말 들으면 두 번째. 야, 니네 진짜 복습 안 할 거야? 역함수라는 말 들으면 두 번째. 함수식 입장에서 역함수의 식을 어떻게 만든다고 했어요? 아니, 웃기만 하지 말고 빨리 대답해. 저 라인으로 다시 반대편 라인. 화계솔?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y는 x 대칭이라고 했지? 그리고 함수식은 임수야? 함수식, 역함수의 함수식 구하라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 그래. 맞아요. 진짜. 자, 그러면 역함수를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했지? 첫 번째, 함수 그림으로 치면 화살표를 오른쪽 방향을 보내는 걸 F라고 한다고 치면 그 받은 거 그대로 돌려주는 거지. 왼쪽으로. 그걸 F 역함수, F 인버스라고 부른다고 했어. 종범아 알겠니?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함수식의 입장에서 보면 역함수의 함수식을 구해라. 그럼 y는 fx에서 여기 있는 x와 y의 뭐 자리를 바꾼다고 했지. 자, 이거 x하고 y 자리 바꾸면 x는 fy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근데 이렇게 바꾼 다음에 xy 자리를 바꿔서 x와 y의 자리를 바꾼 후 몇 번 쓰는지 모르겠어. x와 y의 자리를 바꾼 후 y는 꼴로 바꾸는 거죠. 그걸 역함수의 함수식 구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대목에서 이나연, 역함수의 함수식을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어렵죠. 그런데 쉬운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무슨 함수?
뒤로 넘어갈게요. 김예원 무슨 함수? 1차 함수. 예, 이런 거를 적어줘도 안 본다 이거지. 자, 정확히 말하면 학생 입장에서 보면 네가 그걸 오늘 얘기할 거를 내가 어떻게 예상하고 공부를 하겠어? 이 말이지, 그지? 선생님이 그걸 물어본다고 했으면 준비해 왔을 텐데 갑자기 물어보면 이게 언제 준비가 됐어? 자,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 자, 이게 f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차 함수 y의 f 인버스. 자, 역함수. 병석이가 없네. 병석이가 그때 대답했었는데. 장은아. 얼마? 내가 할게요. 역수. 요 놈의 역수 걸어주고 어떻게? 이렇게 간다고 그랬지? 좀 외워 주면 알겠지? 내가 자꾸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는 거야, 진도가. 근데 어떻게 매번 해도 매번 모르는데.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다고 했어? 역함수를 구하는 게 훨씬 편한 게 있어. 유리함수.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는 게 f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f 인버스를 구해보세요. 즉 역함수를 구해보세요. 이건 대답하겠지, 박종범? 자, 얼마? 그렇죠. 자, 얘네들은 가만히 두고 얘네들을 자리 바꾸면서 부호까지 바꾸라고 했었죠. 네, 이거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훨씬 빨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 그래프 입장에서 역함수 관계를 얘기한다. 그러면 x하고 y의 자리를 바꾸는 것을 그래프적으로 보면 y는 x 대칭이라고 했었죠. 대칭 관계. 그러니까 역함수를 얘기하면 이렇게 봐봐. 머릿속에 이 역함수란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들은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한 쭉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추가로 하나만 더 알려주자면 역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된다? 네가 아닌 게 아닌 건 뭐야? 너잖아. 그래서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가 되고? 원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역함수에다가 원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라고 해서 x가 그대로 나오는 형태라고 했죠? 이게 약분돼서 사라지면서. 그렇죠? 이것까지 얘기했었어. 지운다.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이따가 다시 물어봐도. 자, 그럼 봐봐. 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려고 해. 자, 함수식을 한번 구해볼래? 내가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함수식, 역함수의 함수식을 구하려고 한다.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야겠죠? 바꿔보시면 x는 뭐가 되죠? a의 y제곱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지수함수를 만약에 제가 f라고 우리가 이름을 준다고 치면 지금 얘는 뭐냐면 이미 x하고 y를 자리를 바꾼 상황이기 때문에 f 인버스가 되는 거 맞아요. 자, 이거 y는 꼴로 어떻게 고칠까요? 이나요? y는 꼴로 어떻게 고칠까요? 지수가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로그를 써야죠. 자, 로그를 쓴다고 치면 로그 얼마? a의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기본적으로 뭐? 역함수 관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아까 전에 앞에 보세요. 아까 전에 봤던 이 a와 여기서 a는 같은 a인가요? 네? 아니, 이 a랑 이 a가 같냐고. 같지. 변한 적이 있어 이 a가? 아니, 얘네만 스위치를 한 거지. 아까 얘네만 스위치한 거지. a가 뭐 변한 게 뭐가 있어. 그럼 봐봐.
이 A가 이 A랑 똑같다고 치면은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몇 종류였어 얘들아? 내가 할게. 두 종류. A가 1보다 클 때 무슨 함수? 증가하는 함수라고 했었지? 이게 Y는 A의 X제곱이었잖아. 그치? 근데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그래프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는 이렇게 내려갈 때 이게 A가 0과 1 사이라고 했지. 그럼 이제 그래프로 좀 해본다고 치면 역함수의 식은 이미 구했어. 지수 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다 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프로 연결한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 했을 때, 아까 전에 역함수의 식이 아니라 만약에 역함수의 그래프로 접근한다고 치면은 이 둘은 무슨 관계라고 했지? y는 x 대칭이라고 했지? 따라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시켜볼게. y는 x가 여기 있어. 그럼 밑이 1보다 큰 상황에서 지수함수를 로그 함수로 역함수 관계를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이거에 대해서 접으면 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오겠지. 이해되니? y하고 x의 자리 바꾸는 거야. 자, 지수함수의 특이점 얼마였죠? 0,1이었죠. 그럼 얘하고 x하고 y의 자리를 바꾸는 순간 얘가 1로 오겠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1,0을 지나가겠죠. 여기 되죠? 이해를 해야 돼. 역함수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라 그럼 로그함수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 로그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 y는 x에 대해서 접으라고, 대칭시키라고. 그럼 이게 지수함수였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 파란 색깔이 로그 a의 x라고 하는 이 로그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니? 그럼 이 특이점 여기 1,0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잘 생각해봐. 로그의 진수 자리가 x인데 여기다 1 넣으면 로그 a의 1은 얼마였어 얘들아? 0이었지. 왜 0이야? 지수 표현으로 치면 a의 0제곱은 1이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래서 특이점이 0,1이던 애가 1,0으로 옮겨왔다라는 거야. 되셨나요? 네. 그러면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두 종류이기 때문에 로그 함수도 몇 종류 나와야 될까? 두 종류 나와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얘가 뭐야? y는 x. 자, 이거에 대해서 대칭을 좀 시켜보자. 그러면 또 아까 전에 특이점 여기가 얼마였으니까? 0,1이었으니까 얘를 대칭시키면 여기가 오긴 할 텐데 1,0이 오긴 할 텐데 이번에 얘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 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 이렇게 그려야겠지? 맞지? 기본적인 로그 함수의 그래프도 못 그리면 곤란해. 식하고 그래프는 최소한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로그 a의 x는 y다 라고 하는 이 로그 함수가 나올 거예요. 얘가 지수 함수였죠. 얘가 y는 a의 x제곱.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을 때 주의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지? 얘 말이야. 이렇게 쭉 간다 하더라도 뭐가 있었지 아까 전에? 점근선이 있었지. 칸에 막혀 있었어. 그럼 얘가 뒤집어져서 일로 왔어. 그러면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잘 봐라.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 파란색 그래프를 그리다가 대충 그린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샥 이렇게 그리는 순간 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해서 얘를 통과해버리면 안 된다고. 왜? 아까 전에 이 빨간색이 여기 점근선에 막혀 있었잖아. 이게 점근선에 막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아무리 쭉 간다 하더라도 이 노란색을 지나쳐서 통과해서 나갈 수 없었잖아. 그럼 이번에 얘를 뒤집어서 여기다 그렸다고 치면 이 빨간색은 여기로 왔을 거라고. 지금 여기 y는 x 대칭시켜서 왔으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통과해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쭉 간다고 했을 때 이 로그 함수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있다는 거야? 로그 함수도 뭐가 있다? 점근선이 존재한다. 왜? 지수 함수가 점근선이 존재했기 때문에 걔를 뒤집은 거니까 얘도 점근선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지. 자, 물어볼게. 여기 노란색 지수 함수의 점근선 이름이 뭐였죠? X축이요. X축의 이름이 뭐예요? 이나연? 딴 데 보시면 안 돼. X축의 이름이 뭐야? Y는 0이었지. 자, 질문. Y하고 X를 자리 바꾸는 게 역함수 관계라고 했잖아. 그럼 이 Y 자리에 누가 와야 돼? X가 와야 되겠지. 그럼 그 X는 0을 우리가 뭐라 불러? Y축이라 부르지. 그래서 요 함수의 지금 점근선은 여기가 되는데 점근선 얘잖아. 얘는 뭐야? X는 0. 즉 여기에 Y 자리에 X를 집어넣은 거. 즉 뭐가 되는 거야? Y축이 되는 거지. Y축을 뚫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뭔지 알아들었습니까? 그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까 전에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다 하더라도 이쪽이 바로 뭐였습니까? 얘가 점근선이었죠. 지수함수의 점근선이었죠. 지수함수의 점근선이었단 말이야. 이게 y는 0이었단 말이지.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뒤집었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빨간색으로 한번 보여줄게. 얘를 아까 전에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이 선이 지수함수였는데 얘가 노란색을 통과 못했었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뒤집어 깠어. 옮겼지. 그럼 얘가 일로 왔겠지 여기. 그치? 그럼 얘는 쭉 간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누구에겐 가까이 갈 수 없지. 요거. 얘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지. 얘가 일로 간 거니까 대칭시켜서 얘가 여기에 닿지 않았듯 얘가 일로 간다 하더라도 이 빨간색 선이 쭉 가다가 이런 일은 없다고.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일은 없어.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얘가 쭉 이렇게 가긴 가되 만나진 않는서. 그래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똑같아. 여기에요. 여기. 그러면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어디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였죠? x는 0, 즉 y축이 되겠죠. 볼까요? 아까 전에 잘 들으세요. 지수함수의 점근선 얘기할 때 제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 어디를 보라고 했습니까? 지수함수의 평행하기 이동하기 전에 지수의 값을 뭘 집어넣든 어찌됐든 뭐가 나온다고 했죠? 양수가 나온다고 했죠. 그렇잖아요. 그치? 정신 차리고 얘들아. 저 중요한 거야 지금? 정신 놓으면 안 돼? 자, 여기 x에다가 아무 걸 넣어도 되지만 뭘 넣든 어쨌든 양수가 된다고 했잖아. 그럼 양수가 되는 거니까 0일 리는 없다는 거 했잖아. 0일 리는 없으니까 0이 되는 선, 즉 y가 0이 되는 선이 아까 뭐였어? 점근선이었지. 그러면 아까 전에 y는 로그 a의 x라고 이렇게 지수함수라고 하면 실제로 얘는 로그 함수의 x는 지수함수의 뭐였을까요? y였죠. 우리가 역함수 구할 때 x하고 y의 자리 바꿨죠. 그럼 지수함수의 x는 로그 함수의 뭐랑 똑같을까요? y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자리를 바꿨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x는 로그 함수의 y랑 똑같은 애고 얘 자리 바꿔서 얘가 일로 온 거야. 그러면 로그 함수의 x는 원래 지수함수의 뭐였을까? y였어. 이 자리 바꾼 거로 스위치한 거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크다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런 거야? 진수 조건의 x는 0보다 크다고 했지. 아까 그 이유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기 로그 함수의 이 x 자리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는데 그게 0이 돼버릴 수는 없단 말이지. 그 0이 되는 순간 뭐가 되는데 이게 점근선이 된다. 알겠죠? 네. 그래서 로그 함수는 진수 조건에 해당한 얘가 절대 0이 될 수 없어.
0보다 커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0이 되는 순간이 뭐가 된다? 바로 점근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럼 자 물어볼게요. 앞에 보세요. 여기 봐봐. 지수함수의 밑이 1보다 컸어요. 증가 맞아요? 대답하세요. 증가 맞아요? 그럼 로그 함수로 바꾸면 이것도 증가인가요? 증가죠.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거 맞잖아요. 이렇게. 그럼 다시 밑이 0과 1 사이였어요. 그때 지수함수 감소함수였죠. 그러면 역함수도 감소함수가 맞나요? 네. 맞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나요? 여기 밑이 똑같잖아요. 여기 a랑 여기 a랑 똑같다고. 그 여기서 증가했으면 얘도 증가고 여기서 감소했으면 얘도 감소라고. 역함수 관계를 하더라고. 여러분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역함수 관계라는 걸 통해서 그래프하고 식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수함수의 포인트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였습니까? 지수함수라는 걸 받아들면 첫 번째 포인트가 첫 번째 뭐였어? 밑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증가, 감소가 결정된다 라는 거. 근데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머릿속에 좀 넣어. 두 번째 무슨 선이 존재한다? 점근선이 존재한다고 그랬지? 점근선이 왜 생기냐라고 했을 때 y는 ax제곱에서 x에 뭘 집어넣든 그 y 값은 항상 양수가 되기 때문에 0이 되는 순간, 그 y값이 0이 되는 순간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얘가 점근선이 된다고 했죠. y값만 보라고 했어요. x값 보는 거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a에 관계없이 위치 뭐가 되든 항상 특이하게 지나가는 특이점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그 특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y는 a의 x제곱에서 여기 x에다가 내가 뭘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는 순간 여기 얘가 0이 되는 순간 a의 0제곱은 1이니까 0,1을 지나간다. 그래서 특이점이 바로 0,1이었죠. 그럼 이 내용을 로그 함수에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함수. 첫 번째, 밑에 따라서 증가 감소가 결정한다.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해야 된다. 밑이 1보다 크다 그랬으면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게 증가함수, 로그함수 기억나세요? 1,0 얘가 로그 ax a가 1보다 클 때 맞지? 방금 전에 해준 거야 이미.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1보다 작다 0과 1 사이다 그럼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감소한다고요? 얘도 여전히 1,0입니다. 그럼 여기도 로그 a의 x는 y인데 이때 a는 0과 1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여기는 1보다 큰 상황이. 그러니까 로그 함수도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고 0과 1 사이면 감소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점근선이 존재하는데 그 점근선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셔야 된다고? 아까 전에는 y는 0이 되는 거 요걸 보라고 했는데 여기서 y가 지수함수에서 y가 로그함수에서 뭐라고 했지? x라고 했지? 그래서 이번에 점근선 보실 때는 어딜 봐야 돼? 여기 진수 조건에서 진수라는 게 0보다 컸어야 되는데 0이 되는 순간 이 진수가 0이 되는 순간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점근선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 그래프상으로 보면 여기가 말이겠지. x는 0이라는 건 y축을 말해 기본적으로.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당연히 특이점을 생각해보면 특이점을 지나가긴 하지. y는 로그 a의 x 얘가 뭐가 되는 순간? 1이 되는 순간이에요. 얘가 1이 되는 순간
지수에서 0,1이었으니까 1,0에 해당하는 거죠. 1, 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특이점은 1,1. 그래서 진수 자리가 1이 되는 순간, 얘가 1이 되는 순간, 여기는 지수 자리가 0이 되는 순간이야. 헷갈리면 안 돼. 지수 자리가 0이 되는 순간 특이점이 발생하는 거고, 여기는 진수 자리가 1이 되는 순간 얘가 0이 된다. 그래서 지수 함수와 모금 함수는 보통 같이 나오니까 구별을 해놓고 계셔야 되겠다 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이라고 했던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저한테 또 배웠던 여기서 이제 평행이동 관점에서 보면 y는 a에 x-p, q 만큼 이동했다 라는 걸로 본다고 치면 로그 함수 쪽은 기본형이 y는 로그 a의 x인데 얘도 평행 이동했다고 본다고 치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도 P, 여기다가 Q 이렇게 쓰겠지? 나타내는 건 저렇게 쓸 거야.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여기야. 로그 함수는 점근선과 특이점 모두 누가 결정한다? 진수가 결정한다. 여기 x 자리가 결정한다고. 아까 전에 지수함수 생각해보세요. 지수함수의 점근선과 특이점 각각 보는 포인트가 달라요.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누가 결정했죠? y값이 결정했죠. 여기 이 q 얘가 점근선을 결정했었잖아.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값이 특이점을 결정했었잖아. 그치? 근데 로그 함수는 여기 있는 이 진수가 0이 될 수 없으므로 얘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얘가 0이 되는 순간, 얘가 0이 되는 순간 여기가 바로 x는 p라고 하는 얘가 점근선이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진수 자리가 1이 되는 순간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1이 되는 순간이 바로 특이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특이점과 점근선 모두 저 x자리, 진수 자리가 결정한다는 거야. 구분해야 된다. 한번 해볼까? 기출로 바로 가자. 오늘 프린트 22번. 힘들지? 5, 2가 돼서 대수를 배울 때쯤이면 다 보상받을 거야. 5, 2가 돼서 대수를 처음 배울 때쯤 그런 학생이 옆에 있는 걸 보면 그때 보상받는 거죠. 자, 22번 문제 보세요. 보이십니까? 로그 함수가 평행이동이 됐어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됐죠. 자, 이거의 점근선이 x는 5라고 했죠. a 얼마예요? 5죠. 이해 가십니까? 여기 보세요. 점근선, 이 진수가 0이 되는 순간, 진수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진수가 0이 되는 순간 이때가 바로 점근선이 된다고 했지. 그럼 거꾸로 점근선이 x는 5다 그랬으면 여기다가 x 빼기 5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22번에 fx 이퀄 로그 6에다가 x 빼기 a가 아니라 이제 x는 5 이렇게 해서 x 빼기 5가 되고 더하기 b가 붙으니까 자 요렇게 생긴 거에서 f11은 9다. 이게 무슨 말이죠?
11을 여기다 넣어주면 y값이 9가 나온다는 얘기죠. 11을 넣어보세요. 11 빼기 5는 6. 로그 6의 6은 1. 그럼 1 더하기 b가 9가 돼야 되니까 b는 얼마다? 8. 이렇게. 그럼 a는 아까 전에 5라고 밝혀졌고 a 더하기 b 하면 얼마가 된다? 13. 되겠지? 점근선 특이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풀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23번 한 번 더 풀어보시죠. 다음 장 23번 한 번 더 연습. 다 하셨죠? 그치? 자, 갑니다. 앞에 다시 보시죠.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어디서 발생한다고요? 여기 진수가 0보다 크다라는 진수 조건에서 절대로 0보다 크다, 0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0이 되는 순간이 뭐가 된다? 점근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x가 a일 때 되는 거니까 a 얼마? 4. 그럼 11 넣어주면 11 빼기 4니까 7. 로그 7의 7은 1이니까 1 더하기 b가 4가 되려면 b는 3이다. 그래서 a와 b를 곱하면 4, 3, 12. 되셨죠? 점근선 찾는 거. 다음 24번 문제 풀어보세요. 이것도 기출이네요. 갑자기 오니까 다 지우개를 지우는 거야? 왜? 것 같아? 여러분 도형이 이동해서 하던 거대로 하시면 되는데 앞에 보세요. x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했죠? 그럼 x 자리에다가 이 2는 상관이 없어요. x 자리에다가 x 빼기 m을 쓰셔야 되는 게 맞죠? 이 2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 뭐죠?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보세요.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겠느냐? 자, 얘를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자, 현재 저기서 봐봐. 로그 3의 2의 x-m 더하기 n인데, 야, 로그는 무리수라고 했지 지난번에. 무리수. 얘는 뭐야? 유리수지 기본적으로. 그러면 무리수가 있고 유리수가 있으면 루트 5가 있어.
그러면 얘는 2가 있어. 그럼 얘를 이걸로 바꾸는 건 가능하잖아. 얘를 이걸로 바꾸는 건 안 돼도. 그치? 그러니까 얘를 요 n을 갖다가 뭘로 바꿔보자. 로그 3의 n제곱으로 바꿔보자 라고 하는 거. 자연수를 로그 값으로 바꾸는 거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로그 3의 3은 1이고 이 n이 튀어나갈 거니까. 자, 이걸 바꾸셔야 돼. 자, 그러면 바로 가자. 얘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된다? 로그 3의 2의 x-n이고 더하기 로그 3의 n제곱이죠. 자, 밑이 같을 때, 로그 밑이 같을 때 덧셈은 진수끼리 곱셈이다.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해주면, 얘네 둘을 곱해주면 그럼 누가 나와야 된다? 얘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현재 얘가 지금 2x니까 여기다 3을 곱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3을 곱하려면 이 n이 뭐예요? 1 돼야 되겠지. 그럼 1 곱해주면, 자, 3에다가 이거 곱하면 6이고 6에다가 x 빼기 m 했더니 얘가 뭐가 돼야 돼? 이게 돼야 되잖아. 6x-72가 나와야지.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2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m 값은 12가 되겠고 n은 1이 되겠다. 알겠어요? 연습 더 해볼게요. 자, 25번 문제 풀어보시죠. 평행이동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보여줘.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자, 얘를 갖다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식을 한번 만들어 볼래. 그러면 로그 2에 x자리에 뭐 넣어야 돼? x-m 넣어야 되겠지. 그리고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이게 지금 m만큼 이동하고 n만큼 이동한 식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된대잖아. 그럼 로그 하나에 로그 2짜리로 묶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n을 뭘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고? 로그 2의 n제곱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실력이야, 이거. 그럼 여기서 얘가 로그 2의 n제곱 바뀐다고 치면은, 더한다고 치면 밑이 2로 똑같을 때 진수끼리 뭐 한다? 덧셈이니까 곱셈이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에 있는 x-m에다가 2의 n제곱을 딱 곱했을 때 여기 진수 자리가 돼야 된다 이거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냐 했더니 8분의 x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x에다 뭘 곱한 꼴이냐? 8분의 1을 곱한 꼴이잖아요. 8분의 1. 그럼 8분의 1이라는 게 뭐예요? 2의 몇 제곱이죠? 마이너스 3제곱이죠. 2의 마이너스 3제곱. 그래서 n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그럼 이게 8분의 1이니까 8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m을 했는데 얘네 들어가면 8분의 x가 되는 거 맞고 얘네들 들어가면 마이너스 8분의 1m이 되는 건데 그 값이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는 거고 m은 얼마? 마이너스 16이 돼야 되겠다. 왜? 틀렸어? 맞잖아. 마이너스. 자, m이 마이너스 16, n이 마이너스 3이니까 둘이 곱하면 48번. 연습 좀 더 해볼게요. 평행이동 연습까지만 좀 해보자 오늘. (26번부터) 시작해서 31번까지가 평행이동 대칭이동 문제니까 지금 풀어보시죠. 왜 어디가 이해가 안 가? 31번까지 26번부터 31번까지
풀었나? 자, 앞에 26번, 27번까지만 한 번만 더 다뤄주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이걸 두 가지로 풀 수가 있는데요. 얘를 로그 3의 x 빼기 m 그리고 더하기 n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뭐죠? 여기 n을 로그 표현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실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로그 3의 x-m 그대로 놓으시고 여기 로그 3의 3의 n제곱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로그 표현이 밑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더하기는 진수끼리 곱하기다. 그래서 3의 n제곱 그 다음에 x-m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3x가 나온 거 보아하니 n은 1이었겠다 생각하는 거고 n 1이었어. 그럼 이게 3이었다는 얘기네. 3x 빼기 3m 했는데 얘가 마이너스 6이 나왔어. 그럼 m은 뭐였어? 2였겠지, 그지? 할 수 있지.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서 3을 끌어갖고 바깥으로 끄집어내봐. 그럼 로그 3에 가로 바깥으로 3을 끄집어내면 이거 여기서 진수끼리 분해해봐봐. 그러면 로그 3에 3 더하기 로그 3에 x-6인 거 보여? 이렇게. 그럼 로그 3의 3은 뭐지 얘들아? 1이지. 그러니까 이거 순서를 잠깐 바꿔주면 로그 3의 x-6에다가 더하기 1이잖아. 이거 훨씬 빠르지 않아? 그치? 이것도 알아놔야 돼. 그럼 x축으로 6만큼 y축으로 1만큼 평이 이동한 거니까 m이 6, n은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도 된다. 어떻게 한다고? 여기 4를 뭐 한다고? 바깥으로 빼보라고. 그럼 로그 2의 4 괄호하고 x-5인데 로그 2의 4와 로그 2의 x-5로 분해를 한다고 치면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5로 분해한다고 치면 x축으로 5만큼 얘는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다. 저 다른데? 뭐야? 왜? 6, 이게 3이구나. 그 마이너스 6에는 마이너스 2예요. 어디? x 마이너스 3은 어디? 저기 처음. 아 이거 2지? 네. 응 2 미안 여기 2 됐죠? 네. 그럼 여기는 5만큼 2만큼 이동하는 거 맞으니까 5 빼기니까 3 나오겠죠, 그죠? 이해되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29번부터 31번까지도 다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얘기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로그 함수 오늘 한 타임 갖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오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37번 문제 37번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37번 문제 풀이 시간 30초 시작. 됐지? 로그 함수의 점근선이 어디서 발생한다고 했지? 진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순간 발생한다고 했지? 그러면 여기에 점근선이 x는 얼마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괄호로 넣는다고 치면 x 플러스 3은 0이 되는 순간 찾다 보니까 x가 마이너스 3이 나왔겠지? 그럼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지. 찾았고 그러면 y는 로그 5에 x 플러스 3에다가 더하기 b인데 여기다가 2,0을 지나가는 거니까
대입해주면 2,0이 나온다고 치면 로그 5의 5는 1이니까 빼기 1을 해줘야 0이 나올 거 아니야. b는 얼마? -1. 그쵸? 그럼 a가 3이고 b는 -1이다. 이런 거 가볍게 풀 수 있어야 된다. 알겠니? 그러면 42번 한 번 더 가보죠. 42번은 답만 체크하면 제가 답을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로그 함수의 전근선은 어디서 발생한다고요? 진수가 0이 되는 순간 발생한다고 했죠. 자, 여기서 선 만들어 보면 x는 -3이니까 괄호로 넣는다고 치면 얘가 x 플러스 3이었겠지. 자, 얘가 0 되는 거 찾아보니까 x는 -3 나온 거잖아. 그렇지? 그럼 a가 얼마? 3. 그럼 로그에 3에 x 플러스 3 더하기 b인데, 자, 여기서 지나가는 점이 어디냐 했더니 여기에 0,2를 지나가고 있더라. 그럼 여기다 0을 넣어주면 얘가 2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로그 3의 3은 1이니까 b도 1. 맞지? 그래서 a 더하기 b는 4가 되겠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43번부터 시작해서 47번까지 집에서 숙제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다음 48번부터 시작해서 뒤쪽에 역함수 구하기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말을 했죠. 로그 함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뭐죠? 지수함수의 뭘 구하다가? 역함수를 구하다가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48번 한번 같이 보시죠. 48번. fx가 지금 현재 로그 함수인데요. 로그 3에 x 플러스 8 플러스 4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f 역함수의 7을 구하라고 했거든. 앞에 보시오.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어요. 함수 그림상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게 f 방향이라고 했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던 방향 잘 봐. 거기 옆에다 좀 써놓지. 이 그림상 A를 F에 타고 보내면 B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함수 값을 이렇게 쓴다고 했죠. FA는 뭐가 된다? B가 된다. 이렇게 썼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타고 온 방향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치면 이걸 F 인버스라 불렀고 F 역함수. 그러면 타고 보내는 쪽이, 화살표를 보내는 쪽이 B니까 B에서 타고 보내면 A가 나온다 라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역함수를 직접 구하기 짜증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 원함수로 그냥 바로 이렇게 바꿔서 푼다고 했죠. 그러면 F 역함수 7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건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7을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F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7이 나오겠습니까? 라고 이쪽으로 바꿔서 풀라고 했었죠. 역함수를 매번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어? 그럼 봐. F에 대한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다 Y하고 X 자리 바꿔갖고 Y 플러스 4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fx 그대로 놓고 여기다 뭘 넣어야 얘가 7이 나오겠습니까? 라는 거잖아. 그럼 봐봐. 여기 4에다가 뭘 더해야 7이 나오냐?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돼?
3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로그 3에 잘 들어. 별 더하기 8이 3이 나오려면 이 별에다 뭘 넣어야 되겠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지수 표현. 자, 3의 몇 제곱? 세제곱이 바로 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별 더하기 8은 얼마가 나와야 돼? 27. 따라서 별은 19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19가 나온다 이 말이지. 알아듣죠? 역함수의 식을 직접 구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되겠지만 역함수의 함수값 구하라고 하면은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원함수로 그냥 바로 풀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49번부터 51번, 50 몇 번이냐? 2번 요 라인까지는 여러분들이 원함수로 풀어놔라 라는 거고요. 마지막 실제 역함수 구하는 거 한 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번 끝날 듯 안 끝내죠? (53번) y는 로그 3의 x-2 플러스 5. 자, 이거의 역함수가 y는 a의 x 플러스 b 플러스 c. 역함수 구하라고 하면 함수식에서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x하고 y의 자리를 일단 바꾸고 시작하라고 했죠? y 자리에 x 자리에 y 썼고 y 자리에 x y는 꼴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럼 x가 5가 왼쪽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x-5가 될 것이고 여기 로그 3에 y-2가 뜨겠죠. 로그 표현 나오면 지수 표현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누구? 3의 x-5제곱은 y-2가 된다. 그래서 이걸 지수 표현으로 바꾸면 3의 x-5는 y-2가 된다. 따라서 y는 꼴로 바꾼다고 치면 3의 x-5 플러스 2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에 맞춰서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여기서 얘가 a가 되겠고요. 얘가 b가 되겠고요. 얘가 c가 되겠죠. 그러면 a, b, c를 다 더하라고 했으므로 빵! 0이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프린트의 뒤쪽에 58번까지 한번 풀어 오셔야 되겠다.